혹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좀 있을 거야,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처음 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혼자 사시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분들도 미리 알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면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내용이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병원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의학 지식도 없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미리 준비되어 있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 순간 무엇을 먼저 복용해야 하는지, 심장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작은 행동이 생존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지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단계들을 놓치곤 하지만 오히려 그 마지막 몇 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진짜 비밀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기 전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경고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가슴뿐 아니라 온몸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작스럽고 극심한 가슴 통증을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미묘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증상은 너무 쉽게 지나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느낌은 가슴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깊고 불편한 압박감 또는 조이는 듯한 감각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얹혀있는 듯하거나 시멘트가 천천히 채워지는 듯한 무거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반복되기도 해 심각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이 몇 분 이상 계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가슴 통증 없이 숨이 가빠지는 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닌데 숨이 차고 깊은 숨을 쉬기 힘들다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팔이나 어깨, 목, 턱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어지럼증, 식은땀, 구토감, 현기증처럼 위장이나 뇌혈관 증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가슴보다는 등이나 배 쪽에 압박감이 나타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김재수 씨는 어느 날 주방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쇄골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속쓰림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았고 손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모든 심장마비가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 않고 곧바로 대처했죠. 그 판단이 생명을 살렸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종종 소리치기 전에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마비의 경우 바로 그 속삭임을 알아채는 것이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슴을 움켜쥐는 극적인 증상이 올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압박감, 숨가쁨, 피로감이 함께 느껴진다면 바로 멈추고 귀 기울이세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단순한 소화 불량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생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지나 지켜보지 마세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 하지 마세요. 혹시 과민 반응일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장마비는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도 커집니다. 하지만 119에 연락하는 순간 이미 훈련된 전문가들이 구조를 준비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응급 장비와 약품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도중에 심장이 멈추거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오게 하세요. 78세의 박순애 씨도 그랬습니다.
왼쪽 어깨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고 곧이어 구역질과 식은땀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예전에 간호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가족보다 L19를 먼저 부르세요. 그녀는 그 말을 기억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증상이 심해졌지만 구조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장마비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응급실 접수원이 짜증낼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게 더 낫습니다. 위험을 놓치는 것보다 조심해서 대응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휴대전화를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세요. 증상이 시작되는데 말을 잘 못하게 되면 긴급 통화 기능을 누르세요. 일부 휴대전화는 잠금 상태에서도 구조 요청이 가능한 단축 버튼이 있습니다.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리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하세요. 119에 신고한 다음 가장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행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꼭 씹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손이 떨리더라도 침착하게 천천히 씹으세요. 만약 300mg짜리 일반 아스피린이 집에 있고 본인이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없으며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 아니라면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심장마비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여 심장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줄이거나 더 커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그 혈전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하면 삼켰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체내에 흡수되어 효과가 시작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순한 행동이 몇 분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며 때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혈류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 아스피린은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혈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코팅되었거나 장용성, 지연 방출, 아스피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면 그래도 씹어 드세요.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효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2세의 이종수 씨는 어느 날 아침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엌 찬장에 아스피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바로 하나를 씹으며 자리에 앉아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는 그 행동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상당 부분 줄여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약 하나리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아스피린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옆 서랍, 부엌 서랍, 심지어 지갑 안에도 작은 약통을 하나 넣어두세요. 유통기한도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라도 주변 가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응급 의료진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응급처치입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몇 분 동안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하는 이 한 가지 행동이 병원에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119에 연락했고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바로 움직임을 멈추고 가능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걷거나 서성거리거나 짐을 챙기거나 문을 열러가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이미 산소가 부족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상적인 자세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팔은 편안히 내려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옆으로 누운 채 머리를 살짝 높이고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세요. 불편함을 참고 견디려는 태도는 평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심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고 호흡이 느려지며 몸이 남아있는 산소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81세의 이영희 씨는 가슴 전체에 퍼지는 압박감을 느꼈을 때 처음에는 부엌을 정리하고 몸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의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다른 건 다 미루고 그냥 앉으세요. 이 그녀는 익숙한 리클라이너 의자에 몸을 맡기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의료진은 그 조용한 정지가 심장마비가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갑작스러운 압박감, 숨가쁨,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가능한 한적은 움직임으로 안전한 자리로 이동하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거나 누워서 느리고 안정된 호흡만 유지하세요. 지금 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소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사실입니다. 팔걸이가 없는 나셔분 없는 의자에 앉아 있다면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등바디에 등을 제대로 붙이세요. 허리를 세운 자세가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시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셔서 앞으로 중요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몸을 안정시킨 후 아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일 중 하나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몇 초 차이도 생명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 그 몇 초가 치료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대는 필요하다면 문을 강제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고 문이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문 근처에 있던 본인이 놀라거나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문을 미리 열어두면 구조대는 도착 즉시 집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도 몇 분을 아낄 수 있고 그 몇 분은 심장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아파트, 공동주택, 보안이 엄격한 단지에 거주하신다면 평소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현관문은 안쪽에서 쉽게 열 수 있는가? 주소 표시는 외부에서 명확히 보이는가? 근처에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맡긴 사람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평소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위급할 땐 절박한 문제가 됩니다. 76세의 강동호 씨는 작은 콘도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증상이 시작되자 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씹은 뒤 2분도 차이 안 되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그 덕분에 30초를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었고 문을 부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야 떠올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으면 도움을 못 받을 뻔했죠.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물론 몸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현관까지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럴 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며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관이 가까이 있고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안정감이 있다면 문을 여세요. 또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원격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이나 구조대원이 접근할 수 있는 응급키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아 보이는 사전 준비 하나가 구조대원들에게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머지를 책임질 시간입니다. 6번째,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과 의료정보 등록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온 상태에서 혼자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때부터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잇는 생명선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똑똑한 사용법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귀에 댈 필요 없이 두 손을 자유롭게 두고 심호흡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작은 손동작 하나도 호흡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면 통화 음질도 더 명확해지고 갑자기 말을 잃게 되더라도 구조대원이 주변 소리, 호흡 상태, 움직임 등 중요한 단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화를 켠 그 순간부터 구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의료 정보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잠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도 비슷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기존 질환 등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79세의 정미숙 씨는 병원에서 몇 분 전에 의식을 잃었지만 휴대폰에 의료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는 그녀가 당뇨병 환자이며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잘못된 약을 투여하지 않았고 연락처에 등록된 딸에게도 바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입력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에도 대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지병,
그리고 긴급 연락처 12명만 입력해두면 충분합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준비입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스피커폰을 활용해 구조대와 계속 연결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차분한 목소리와 안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다림은 훨씬 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황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더라도 등록해둔 의료 정보가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엽숙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중요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7번째,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진행되는 순간 공포는 쉽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시간이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잘 활용하면 이 단순한 숨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장을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더 빠르게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면 그 리듬을 조금씩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호흡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세요. 오직 그 리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의 반복이 몸을 안정시키는 닷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이 유발하는 심장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3세의 정영수 씨는 가슴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마치 공포에 질식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기검진 때 의사에게 배운 간단한 호흡법을 떠올렸습니다.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호흡에만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공포를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심정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침착해야 살아남는다. 이 호흡법은 평소에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불안할 때, TV를 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몸이 위급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 리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호흡이 혈관을 뚫어주진 못하지만 산소를 더 오래 공급해주고 심장이 버틸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마지막 몇 분 동안 필요한 건 바로 그 작은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살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심장마비에서 혼자 살아남는 일은 단순히 운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와 인식, 그리고 침착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단계는 각각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연결되면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연쇄 반응이 됩니다. 몸의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며 가능한 경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움직임을 멈추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잘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단 몇 분 혹은 몇 초라도 더 시간을 벌어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말해줍니다. 혼자일지라도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심장마비는 깊은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 준비는 그 순간조차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은 도구를 갖고 있고 지식이 있으며 이제는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단계는 무엇이었고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의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누군가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정보를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단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함께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